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저한테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하셔야 될 상황.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많이들 휴가 가고 좀 평화로워야 되는 이때에 네. 북한이 또 무슨 괌에 대해서 우리가 폭격을 작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나오고 그러게요. 트럼프는 전 세계가 보도 듣도 못한 화염과 분노에 북한은 처할 것이다. 막 이렇게 불안해요. 서로 말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실제로 폭탄이 터지면은 정말 큰일이죠. 큰일이죠. 네, 큰일이죠. 그럼요. 예, 이게 마치 말 장난하듯이 미국과 북한이 이런 주고받는 대화조차도 우리는 상당히 맞아요. 두렵다는 거. 네. 예, 한반도를 그렇게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두 나라에 경고하고 싶고. 오늘의 행간은 뭡니까? 요즘 책 한 권과 영화 한 편이 논란입니다. 책 한 권과 영화 한 편 어떤 거요? 책은 전두환 회고록, 영화는 택시 운전사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점. 아하. 그리고 논란 중에 있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이 전두환 회고록과 택시 운전사를 둘러싼 논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뭐 해야겠죠. 우선 이제 회고록 판매 금지 이건 논란인 거 여러분 아실 테고. 네. 그 외에도 영화 택시 운전사가 개봉을 했는데 그 내용을 두고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또 논란이 일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17년 동안 보좌한 최측근이죠. 예.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총대를 맨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선 전두환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문제인데요. 이 법원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비하했다 이러면서 출판 배포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다 등등해서 33군데 정도 문장이 허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자 민전 비서관은 허위사실 주장하지 않았다. 광주 5.18은 폭동 맞다. 5.18은 폭동 맞다. 네, 이것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지금이 공산 독재 체제냐. 왜 전직 대통령이 쓴 회고록을 금서 처분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영화 택시 운전사 내용에 대해서도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표적 겨냥해서 사격했다고 하는 부분은 허위 날조다. 법적 대응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고록 판매 금지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영화 택시 운전사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끝날 때가 다 돼간다입니다. 끝날 때요? 네. 누구의 어떤 거요?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1931년생입니다. 지금 87세거든요. 건강도 썩 좋은 편이 아니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행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조용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왜 올해 갑자기 회고록을 출간하고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을까? 왜?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그 이유를 사실상 밝혔는데요. 예. 자신의 회고록을 출간한 뒤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립묘지에 헌장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안 된다면 화장해서 이북이 보이는 저 최전방 어디에 뿌려달라. 이런 전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나는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현충원에 안장시켜다오라는 얘기를 회고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오라고 하는 건 좀 기분 나쁜 말인 것 같고요. 안장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유화해서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죠. 역사적인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은 없지. 사회 인식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지. 지금 굉장히 초조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자 회고록, 전두환 회고록을 잇따라 발간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재정의하면서 난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가 아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회고록에다 쓰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잘못 알았구나 내가 여태. 전두환 씨도 피해자구나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너무 순진한 착각 아닌가요? 순진한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라도 네. 해서라도 현충원에 가고 싶다. 네. 그래요. 첫 번째 행간 끝이 보인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역사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알겠어요. 네. 뭐 역사적인 사실 제가 뭐 이 시대를 지배했던 지도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코웃음 치겠죠. 그렇죠. 한 사람이 역사를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게 꼭 교과서에 실린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죠. 물론이죠. 조선 왕조에서 왕이 사초를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다고 그렇다고 조선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권력자들
권력자였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말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도 우겨보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도 우겨보고 그렇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프랑스 대혁명도 프랑스 폭도들이 일으킨 반역이라고 한번 바득바득 우겨보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사교과서 억지로 국정교과서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뭐 얼마나 말 많았어요. 예. 아버지에게 바치는 교과서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쓰레기 더미에 묻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는 무슨 권력자,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후세가 쓰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고록에 자기 마음대로 써놓아서 역사가 된다면 아마 이완용도 나는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였다. 히틀러도 애국주의자였다. 이렇게 둔갑할 수도 있겠죠. 히틀러도 나도 피해자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전두환 회고록 판금에 대한 반발, 택시 운전사에 대한 반발, 이 뉴스의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20년 뒤에 최순실 회고록도 나올 판이다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네, 그렇죠. 전두환 씨 측이 반발할 수 있는 이유, 이 역사적 단죄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무리 법원에서 사형 무기징역 받으면 뭐합니까? 정치적으로 사면을 해줬잖아요. 예. 그때는요, 정말 이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딴소리 할 거라고요? 네.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재과에 대해서 최소한이나마 뭔가 보답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 줄을 알았는데 그렇죠. 20년 전 사형 선고 받았던 일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난 지금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역사적 단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국정농단 사태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예. 만약 여기서도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20년 뒤쯤에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똑같은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딴소리 할 수도 있어. 나도 피해자였다. 나만 갖고 왜 이래. 나 억울해. 촛불 시위, 무지한 국민의 여론재판이었다. 레밍들이었다. 예, 힘없는 여성 대통령의 인권을 짓밟고 탄핵까지 했다. 아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네. 역사적 실패를 이제는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취자 8672님,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회고록이 아니라 눈물의 참회록이다. 네.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